네, 오늘은 품사 마지막 부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문제, 여러분 프린트는 없는데, 이 부분을 여기 갖고 계신 요 부분에다가 직접 한번 쓰셔서, 요 부분에다 직접 쓰셔서 한번 정확하게 어떤 문장이 맞는 문장이고 어떤 문장이 잘못된 문장인지 찬찬히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즉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영어가 많이 힘들게 되니까 요거 잠깐 멈춰서 요 화면 보시고 손으로 직접 이 부분에다가 문장들 쓰시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해보셨죠? 예, 다 해보셨으면 한번 일단 답부터 한번 맞춰보고 요 문장은 맨 마지막에 설명 다 한 다음에 와서 다시 왜 그런지 그렇게 설명 듣고 나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일단 맞는 문장과 틀린 문장이니까 일단 맞는 문장만 동그라미를 치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겠죠? 요거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 요거 맞는 문장이고 요거 맞는 문장 그 다음 요거 맞는 문장 빼먹은 게 없죠? 네, 그 다음 요게 맞는 문장 둘레 다섯 개가 맞고 일곱 개가 틀린 문장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일단 나중에 확인은 요거 설명 후에 설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동사 보충. 예, 오늘은 자동사와 타동사 앞에 나왔던 품사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라고 했었던 동사, 그러니까 영어에서 유일하게 종결을 내줄 수 있는 품사였던 동사, 우리말과 다르게 그 품사들 중에서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영어를 하기가 앞으로 굉장히 괴로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 먼저 동사, 자동사, 타동사 물어봤을 때 되게 공부를 했던 제가 가르쳤었던 사람들, 애들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자동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요. 타동사는 뭔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요. 근데 이 말 이해하시나요? 저는 또 어렸을 때 그 문법 공부를 좀 할 때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들어도 이게 그렇게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학문적인 어떤 그 정의나 이런 것과 약간 벗어날 수는 있지만 영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문법을 하는 이유는 실용적으로 써먹기 위해서지 우리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지금 목적어가 필요하니 많이, 사실 지금 목적어라는 말 자체를 배우질 않았는데 뜬금없이 여기서 목적어를 들여오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동사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목적어는 뭔데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동사 뒤에서 동사의 직접적인 행위 상태가 되는 대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또 그러면 뒤에 대상이 되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또 물어봤는데 그걸 또 설명해 주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게 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류의 정의는 외워봐야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혹시 영문학이나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연구하세요. 지금은 이 배우는 목적 자체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그런 식으로 외워서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건 버리시고 자동사와 타동사가 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정의하자면 자동사라는 것은 동사 뜻 자체의 전치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말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앞에 문장에 했던 I go to school은 맞는 문장이라고 했었죠. 왜 이게 맞느냐? 이 go라는 동사 자체는 뜻이 뭐밖에 없다. 가다라는 뜻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학교가 오려면, 즉 학교라는 명사가 오려면, 명사는 혹시 대명사겠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명사라고 얘기하면 대명사는 늘 같은 말이기 때문에 대명사가 오려면, 명사가 오려면 이 사람들 어감에는 나는 간다, 학교가 안 통하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학교에라는 단어가 필요한데 그 단어가 바로 와야 되는 게 바로 전치사. 그러니까 요 가다라는 뜻만 가진 동사 뒤에는 뭐가 명사가 올 때는 뭐가 꼭 필요하다? to라는, 여기서는 꼭 to는 아니죠. 전치사라는
전치사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앞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웠었죠? 전치사는 누구와 같이 해석한다고? 학교랑 같이 해석한다고. 즉 뒤에 나오는 명사와 세트로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것은 동사 뜻 자체에 뭐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배웠던 가다나 오다나 그로우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에 전치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치사의 의미가 그 동사 말 자체에 없기 때문에 자동사 뒤에 명사가 바로 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치사가 있어야 명사가 올 수 있다. 이 앞부분에서 한번 전치사 밑에 부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I go school은 이 사람들의 어감상 이 부분에 애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to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동사라는 의미는 동사 뜻 자체에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려면 그 사이에 전치사가 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그게 좀 이따가 타동사 한번 봅시다. 그럼 타동사는 반대말이 되겠죠. 동사 뜻 자체에 뭘 갖고 있습니까? 이미 전치사의 의미를 전치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전치사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러브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외우죠? 사랑하다. 그런데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얘는 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 love you 같은 경우에 이게 자체가 무엇을 사랑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에 굳이 전치사가 올 이유가 없죠. 왜? 여기 의미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어가 뒤에 오는 동사, 오지 않는 동사 이렇게 외우면 실용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동사라는 것은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 그때 전치사는 누구하고 같이 해석한다? 이렇게 명사하고 같이 해석한다. 두 번째, 타동사라는 건 그와 반대의 의미. 동사 뜻 자체에 이미 뭐를 갖고 있다? 전치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려면 뭐가 필요 없다. 전치사 의미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는 말이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타동사. 하나 더 보자. satisfy가 만족시키다라고 외우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외우라는 거죠? 무엇을 만족시키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뒤에도 무엇을 만족시키다니까 뭐가 올 필요가 없다. 전치사가 올 필요가 없다. 원래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동사 뒤에는 명사가 바로 올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I loved him. 나는 사랑했다. 이 자체에 을을이 들어있지만 사실은 우리말 때문에 어디 갖다 붙인다? 여기다 갖다 붙일 뿐이죠. 그러나 동사 자체를 무엇을 사랑하다 하면 전치사가 안 온다는 게 탁 느껴지나요? 나는 사랑했다. 그를. 이 뜻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을을이 어디에 붙어 있다? 동사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뒤에는 명사에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해석 안 되셔도 돼요. 지금 중점은 뭐다? 동사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녀의 테스트 결과는 무엇을 만족시켰다. 이렇게 되겠죠. 단지 우리 해석상 어디 갖다 붙인다? 엄마 뒤에. 무엇을 만족시키다. 그럼 얘도 전치사가 필요 없겠네. 그녀의 엄마를.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영어를 하시기 훨씬 더 편하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그럼 을을 붙으면 타동사냐? 문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의 타동사는 보통 을의 전치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을의 의미의 전치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타동사는 을 위의 전치사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 2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2번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우리말과 착각을 해서 이걸 자동사 취급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하셨죠? 예. 다행스러운 것은 동사가 전체가 얼마가 될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소수의 타동사, 즉 우리말과 맞지 않는 을례를 가지지 않는 타동사들은 대부분의 타동사는 을례를 갖는데 을례를 갖지 않는 타동사들은 영어에서 한 15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연구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죠. 예. 150개 정도 되는데 실제 제가 한번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의 한 2분의 1 정도만 외우면 우리 고등학교 과정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또 앞으로 성인이 돼서 성인여고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한 80개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 부분을 이미 외우고 있어요. 단지 이 개념, 즉 전치사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외웠을 뿐이지 이 소수의 타동사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앞에 했던 문제들 중에도 그게 좀 끼어 있죠. 예, 한번 봅시다. 다시. 첫째, 그래서 marry라는 동사는 뭐뭇을 결혼하다는 말이 안 되죠. 뭐뭐와 결혼하다. 그러면 마치 자동사처럼 을들이 안 들어가니까 자동사처럼 느껴지지만 얘는 뭐를 갖고 있는 동사다. 즉 지금 소수의 타동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뭐뭐와 결혼하다. 리치라는 타동사, 이 도착하다라는 의미로 혹은 도달하다는 의미로 얘는 애를 갖고 있는, 을을 대신에 애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 도착하다. 즉 외울 때 얘는 뭐로? 뭐뭐와 결혼하다. 리치는 어디에 도착하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프로치도 접근하다. 그러면은 어디에니까 to가 꼭 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미 그 자체에 to를 가지고 있어요. 애라고. 그러니까 얘도 어디에 접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녀는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했다라는 와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with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물론 해석할 때는 뒤에 허디에 붙여서 와를 해석하지만 그 와과 혹은 을류를 누가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 동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라. 그녀는 도착했다. 어디에? 북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북극에 도착했던데 얘는 타동사 어디에가 붙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to를 쓰면 틀리죠. 이것과 아주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she arrive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rrived. 그런데 이렇게 쓰면 맞을 거예요. 얘도 뜻이 똑같으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자동사입니다. 얘는 타동사고. 따라서 얘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니까 at이나 in이 와야 됩니다. arrive at the North Pole. 작게 보면 이 장소를 작게 보면 at로, 크게 보면 in으로. arrive at the North Pole, arrive in the North Pole.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같은 뜻인데 얘도 도착하다, 얘도 도착하다인데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래서 사전이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사전이 없이는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 사전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쓰는 사전이고 10년 넘게 사용한 사전이고 이 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전을 사용하셔도 똑같은데 약간 체제는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전은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단 이 사전 부분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소리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단어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메리하고 리치하고 어프로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프로치, 이미 있네요. 어프로치. 보시면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서 보시면 첫 번째 여기 타동사라고 보이시나요? 밑에 타라고 했던 요 밑에 타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애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디에 다가가다, 접근하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사전에는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품사인지, 이렇게 무슨 품사인지, 그리고 이렇게 어떤 전치사의 의미가 이미 붙어 있는지를 다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메리 한번 볼까요? 보시면 또 역시 여기 동사, 이게 타동사인데 여기 보면 타동사 지금 표시되어 있고 밑에 1번 뭐뭐와 와가 붙어 있죠. 이렇게 요 표시가 되는구나. 뭐뭐와 결혼하다 요렇게 할 수 있죠. 네, 이해되셨죠? 예. 이래서 사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까 말했던 150개의 단어들은 우리가 구분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외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걔들 나름의 그 원어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법적인 지식도 없고 우리가 원어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사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아까 리치였었죠? 리치 한번 봅시다. 여기 보이시죠? 네, 타동사로 돼 있고 똑같이 타동사로 돼 있고 똑같이 도달하다. 옆에 아주 친절하게 동의어까지 적어놨네요. arrive in at이라고. 예. 얘는 타동사, 얘는 자동사. 즉 arrive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인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전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적어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될 때까지는 반드시 사전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사전 없이 영어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거는. 예, 반드시 돈 주고 사셔야 돼요. 제가 가진 사전은 이제 다른 단어, 을ler이 들어간 단어들을 찾아볼게요. 한번. 을ler, love라는 단어, 명사도 있고 여기 타동사가 있는데 여기 그냥 을ler 안 붙어 있고 사랑하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가진 사전은 이렇게 타동사인데 을ler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예 을ler을 빼버렸어요. 근데 제가 시사사전인가 어디를 보니까 거기는 아예 을ler까지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다 이렇게 식으로 다 넣어줬더라고요. 밑에 잠깐 보면은 여기 3번 여기 보면 이제
뭐 빛등을 사랑하다. 이 을이 바로 그 을입니다. 사실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좋아하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을 사용하셔야지 사전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영어하기는 거의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즘 지우고 첫 번째 아이고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동사, 타동사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 쓰면 되겠구나. 동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VI, VT로 이제 표시할 거예요. 이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인트랜서티브, 트랜서티브의 약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B는 저기 버브의 약자고 앞에 있던 동사의 그다음에 I는 인트랜서티브, 이게 트랜서티브 타동사라는 뜻입니다. 그 약자니까 VI는 뭐다? 앞으로 자동사, 타동사 물어볼 때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첫 번째, 목적어가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전혀 소용없는 동사고요. 얘는 뭐다? 전치사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동사고 얘는 그 자체, 동사 자체에 전치사 의미를 이미 갖고 있는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얘기예요. 사실은 실제로 영어에서 그렇게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식으로 조금 이해하면 이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사들을 외울 때는 반드시 어떻게 외워야 되나? 즉 물론 사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사전을 확인하셔서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확인하셔서 그냥 예를 들면 고우면 가다, 오다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되고 원래 외우시던 대로. 그러나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대개는 을를, 그러니까 거의 100% 을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99% 을를 갖고 있고 을를 갖고 있지 않은 것들로 구분하셔서 특히 2번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을를 같은 것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자동사 중에 을을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동사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은 꼭 하셔야 돼요. 대개 말을 넘어서 을을이면 지금 알고 있는 동사들 대부분 다 타동사일 겁니다. 이유는 자동사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타동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동사, 예를 들면 help, 무엇을 돕다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타동사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어떤 동사,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읽다, 어떤 책을 읽다 할 때 그 책 읽다, read 같은 단어도 무엇을 읽다 이렇게 되죠. 다 타동사들입니다. 자동사들보다는 타동사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말들은 대개 을례를 집어넣으면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되면 대부분 타동사라고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확인은 좀 하시라는 거. 네. 을례를 이게 대부분의 타동사들이에요. 영어 단어가 그래도 한 동사만 따져도 5만 단어는 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이게 이쪽이 150개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수니까 우리말과 맞지 않는 이게 좀 운이 좋았다면 을을로 다 대체가 됐다면은 우리가 이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영어를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요 놈들 때문에 두 번째 있는 놈들 때문에 아주 틀리기가 쉽죠. 그러니까 대부분 알고 있는 동사들도 지금 대부분 알고 있는 이 동사들도 앞으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사랑하다, 무엇을 만족시키다라고 꼭 넣어서 외우세요. 을을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타동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러브라는 지금 했던 동사를 사랑하다라고 외운 사람하고 무엇을 사랑하다라고 외운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사랑하다라고 외우면 I love you 할 때 사랑하다니까 무엇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you가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무엇을 나는 무엇을 사랑한다. 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올 수 있어요. 왜? 이 안에 이 순서대로 영어 순서가 주어 서술어 먼저 오니까 주어 서술어 쓰면서 바로 뭐예요? 뒤에 전치사가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아이들 바로 이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도착하다. 리치 얘기입니다.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접근하다. 또 아까 뭐가 있었죠? 뭐뭐와 결혼하다. 뭐뭐와 결혼하다처럼 외우실 때도 이렇게 넣어서 외우시고 이게 타동사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즉 을을 안 들어가는 애들은 구분해서 외우시라는 거. 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을을 넣는 단어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자동사들은 주로 언제 배웠냐? 우리가 아주 어렸을 적에 영어 처음 시작할 적에 많이 배웁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자동사들은 거의 이렇게 늘어나는 적이 거의 없었던 거. 몇 개 안 늘어나요. 근데 타동사들은 그거보다 몇 값절 많이 늘어납니다. 이유는 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실력이 되고 독해를 하다 보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자동사들은 그 안에 타동사들은 그 안에 자동사 뜻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은 자동사로 쓰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사는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가다, 오다. 그냥 이런 식으로 뜻만 외우면 된다. 그러니까 뒤에 오려면 가다니까 학교에가 오려면 뭐가 와야 돼요? 예를 들면 전치사 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얘는 전치사의 의미를 이미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대개는 뭐를 갖고 있다? 을을. 그러니까 갖고 있는 단어들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시면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대개 다 타동사들일 거예요. 을을 들어가는. 특히 두 번째 을을 어쨌든지 얘들도 외울 때 을을 반드시 넣어서 외우시라. 안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나는 무엇을 사랑했다 땡땡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습관. 마치 본인이 원어민이 되는 것처럼. 두 번째, 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류의 전치사 의미, 우리말로 하면 조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단어들은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도 그냥 뭐뭐다라고 외웠던 앞에 전치사 의미를 붙이지 않고 외웠던 단어들 중에 상당수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얘는 반드시 을을 뭐뭐에, 뭐뭐와 이 말을 넣어서 외우시라는 거. 즉 제일 중요한 말 사전 꼭 웬만하면 구입하세요. 사전 구입해서 나중에 뒤쪽에 가시면은 형식 들어가기 전에 그 발음기호라고 어떤 거냐면 요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거 발음기호라고 하는데 여기 격괄호라고 하고 괄호 쳐 있는 거 보이시죠? 격괄호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그 영어 공부 안 하시고 중간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아마 그냥 네이버나 가서 이렇게 발음 눌러보시고 할 거예요. 발음 눌러보시고 할 텐데 그럴 만한 그 공부 양이 늘어나면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사실은 좀 이걸 알고 계셔야 발음기호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사전 찾을 때 용이하니까 여기도 이게 발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love,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발음기호를 알아야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지고 빨라지니까 나중에 이제 형식 들어가기 전에 이 발음기호를 별도로 할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종이로 그건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소리를 눌러보거나 하진 않고 옆에 있는 새로운 단어 볼 때 옆에 있는 이 발음기호 부분 보고 그냥 읽어버리거든요. 네. 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전이 필요하다. 사전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돈 주고 사세요. 돈 주고 사시는 사전은 평생 쓸 수 있으니까 돈 주고 사시고 그 네이버나 이런 사전들은 좀 부실합니다. 단어 뜻만 나와 있고 부실하니까 꼭 영어 공부 하실 분들은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나중에 형식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전이 없으면 안 되는 즉 네이버나 이런 사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돈 주고 사는 사전들에는 있으니까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답을 왜 맞고 틀리는지 그러면 이 원인은 뻔하겠죠 이게 예. 뒤에 전치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동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앞에 있는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지금 드렸던 1, 2, 3, 4번, 5, 6, 7, 9번은 여기가 자동사, 여기가 타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우는 그냥 가다란 뜻, 캠은 여기서는 과거니까 왔다겠죠. 오다가 아니라 왔다. 레는 달렸다 과거니까. 점프는 점프했다 말하면 뛰었다 이런 뜻이고 러브는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사랑하다 이런 뜻이겠죠. 아까 봤지만 메리는 뭐뭐와 결혼하다. 어프로치는 어디에 접근하다 라는 타동사. 콜도 누구누구에 혹은 에게 전화하다 이런 뜻이죠. 즉 콜도 뭐뭐에게가 붙는 겁니다. 얼라이브는 그냥 도착하다. 아이고 8번까지입니다. 8번까지. 요건 두 개씩 짝져 있는 거야. 요건 자동사니까 도착하다라는 뜻밖에 없는 거고 얘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고 룩은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보다라는 뜻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so는 무엇을 보다라는 타동사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얘는 가다니까 학교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to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얘도 왔다. 어디에 왔다? 그의 사무실에 뭐 와야 됩니까? to 역시 와야 되죠. 그는 달렸다 강으로 강 쪽으로 뭐 예를 들면 for 같은 거 써도 되겠죠. 어디를 향하여라는 뜻이 있으니까 for the river 혹은 뭐 to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강에 달렸다라는 뜻이니까 점프 어디로? 책상 위로? 그러니까 당연히 on이 있어야죠. 왜? 얘는 뛰다라는 뜻밖에 없으니까. 러브는 이 자체 무엇을 사랑하다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일 필요가 있나요? 앞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 그러니까 아까 맞는 문장은 요거 그 다음에 리치 요거 그 다음에 요거였었죠. 둘, 넷, 다섯 개 맞네. 메리도 역시 위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와와 결혼하다가 돼버리니까 안 됩니다. 어프로치도 어디 애가 이미 붙어 있습니까? 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콜도 뭐뭐에 혹은 뭐뭐에게 전화하다니까 to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외우다시피 한 I called him, 뭐 I called her, I called the office 같은 것들도 전부 다 to가 없는 이유가 바로 얘한테 이미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rrive, 도착하다. 얘는 도착하다는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장소 전치사가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도착하다 할 때 호텔에 도착했다. 얘는 at이 필요 없겠죠. look은 보다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안 돼요. 대신에 look at, 얘는 꼭 뒤에 이렇게 at이 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다. 예, 타동사를 쓰고 싶으면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look at. 이건 나중에 이제 구동사라는 개념으로 맨 뒤쪽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얘는 뒤에 at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쏘는 타동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전치사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험한 오만 상관없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4번, 5번, 9번, 12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동사는 전치사의 의미가 없는 말이고 얘는 이미 그 동사 뜻 자체의 전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명사가 바로 이렇게 붙으려면 명사나 대명사가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앞에 전치사가 필요하고 얘는 이미 이 안에 말이 있으니까 전치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뭐가 올 수 있다? 명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동사, 타동사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 사셔야 돼요. 네, 영어 공부 계속 하시려면 사전 없이는 절대로 영어 공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장에는 구와 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할 거예요. 구와 절은 아직까지 그 좀 복잡한 접속사를 달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와 절은.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예,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